오늘 이제 장철민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한 발언의 골간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서울시장 선거가 참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패였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원인 규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경우 패배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앙단 차원에서 그 어떤 경고도 그 어떤 사인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론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중앙당 차원에서 충분한 조력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리더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 통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분은 딴 거 안 해도 되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 대표의 자리는 당 대표가 뭐 이렇게 면 먹는 거 퍼포먼스하고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필요하다면. 근데 당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지위에서 관리하는 거.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뭐 그걸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습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 대표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 결과지 앞에서 당 대표다운 행동을 그동안 해왔는가? 전 이걸 정말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장철민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걸 좀 놓고 보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역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전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 대표 스타일로 집권 여당의 1년을 보내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성 비유도 하셨잖아요. 성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색깔이 달라? 들어와. 과거에 나 욕했어? 들어와. 그리고 너 이익 받으려고 올 거지? 너 와서 너 배신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모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문을 열자. 확장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얼마만큼 성문을 여는데 기여했는지 내지는 그 당내에서 너 나 욕하던 사람이지?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이거 모욕할 때 정청래 대표가 야 그거 모욕하지 말아라. 우리 당의 확장성에 방해가 된다. 이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님과 가지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아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 거고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께서 제사 얘기도 하셨어요. 선거는 간절해야 된다. 나 스스로도 좀 오만했던 거 아니냐. 뭐 열심히 잘했고 정부가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면 이길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선거는 한 분 한 분의 주권자의 뜻을 정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성한다 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제사의 뜻이 있었을까 아니면 제사 이외에 다른 데 뜻이 있었을까? 그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임과 관련된 정청래 대표의 개인 정치 진로를 말하는 건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정청래 대표 비판 많이 하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 싫어하는 줄 아시는데 저 안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잘했으면요 저부터도 연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당대표였다면요 저부터도 아니 정청래 대표가 또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오죠. 임기가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사사건건 할 때마다 아니 왜 정부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지? 왜 자꾸 분란을 만들지?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말씀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의 뜻을 가졌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지적하신 것도 저는 많은 부분들이 좀 공감이 네. 되는 사항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제 장철민 이 사람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공개를 공개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바꿔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가정과 가정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가정이 겹쳐져 있다. 지금 보면 네. 어떤 경고도 어떤 사인도 없었다. 자체 분석이 정확히 패배를 예측하고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온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1년 그 우리 기자회견 하실 때 외부로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을 연 건 사실은 정청래였죠. 문을 닫자고 했던 거는 정청래 대표의 반대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문은 바깥으로 여는 거예요. 안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만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님께서 문을 바깥으로 여는 게 평소에 나의 지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바깥으로 열어야 된다고 했을 때 온갖 트집을 잡아서 문을 바깥으로 열지 못하고 결국
우리 여당 이외의 것을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그 비판을 하는 주체가 맞는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네. 문을 바꿔서 열자 해가지고 12월부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 했을 때 문 열자라고 했는데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컵하라 대통령님께서 문 열자라고 했는데 뭐 문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쉴드를 안 치워주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뭐 특정 정치인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아마도 평택에 그 김용남 후보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용남 후보는 그들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지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위치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깥에 있는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자라고 하셨지 우리의 내부를 다지자고 말하신 게 아니거든요.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와 다른 것을 들여보내고 근데 들어오려고 하면 저거 뭐 먹으려고 하지 너 와가지고 뒤통수 치고 나갈 거지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는 우리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안을 향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말씀해 주시고. 요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 대통령님의 워딩 저는 맥락을 다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진영 내부를 통합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뭐였냐면 너 과거에나 욕했던 사람이지 조국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욕한 적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 이익 먹으려고 들어왔지 그게 이제 ABC론에서 B로 지목됐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너 이익 다 떨어지면 배신할 거지 그 얘기까지 B그룹들한테 했던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 진영 외부 사람에 대한 통합.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지위에서의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벗어난 통합을 말하는 거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조국 혁신당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라는 형식적 외관을 가지고 민주당 밖을 얘기한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조국 후보가 3번을 달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성 내부를 말하는 거고 대통령님 말씀은 아예 생각이 다른 뭐 색깔이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좀 다른 것 같고 대통령님의 워딩을 하나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아니, 워딩은 일단 워딩- 네. 예, 제가 워딩을-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말을 이어서 그러니까 듣고 네. 워딩을 정확하게 하자는 게 그럼 통합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지금 이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대상을 통합의 대상으로 아니요, 문을 저는 열어야 된다. 정확하게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 모든 것.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형식적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 논리가 뭐 최민희 의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저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께서 전제를 붙이셨잖아요. 너 과거에나 욕했던 사람이지. 그럼 욕했던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너 이익 먹으려고 들어왔지 그 이익의 개념으로 그동안에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ABC론에서 B로 지목됐던 사람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모욕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 민주당만 아닌 사람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에는 좀 말이 안 맞는다. 그 ABC론에 말씀을 B로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익 얘기를 하시긴 A냐 했습니다. B냐 C냐 이거 이익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다 B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익 이야기 거기서 분명히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는 그릇이 돼야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ABC론에서 B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워딩에서도 우리 중에 B를 나눠가지고 우리 중에 B, A와 B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이지진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ABC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ABC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을 ABC론 나누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는 친청이지 너는 반청이지 너는 친명이지 너는 반명이지 이거는 그렇게 서슴없이 나누나요? 아니 ABC로 나누는 건 안 되는데 올드 앤 뉴로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눠지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를 이해를 하려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것 자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문을 열 것인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ABC론을 이야기하셨으니까 ABC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ABC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뭔가 잘 이해가 안 좀, 되는데 예. 저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ABC론을 네.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아니, ABC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네. 하셨으니까
A, B,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표현을 해서 사람을 나눈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요 대통령님이 표현하신 게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김용남 후보가 당했던 그 서사와 그 과정들을 다 같이 짚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성문을 어디로 열 거냐도 저는 토론해볼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대통령님 워딩을 빼고 네, 여기서 편하게 톡 까놓고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면 네. 아니 통합의 대상을 조국혁신당으로 가자고 주장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진영,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모두의 대통령과 발맞추는 모두의 정당이 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정견으로 인정하고 토론은 해볼 수 있죠. 어떤 게 더 민주당의 발전과 진화에 더 부합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 될 일인 거고 ABC론에 대한 그 변호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잘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제 B를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이야기가 간 건데 대통령님의 말씀은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거기에다 대놓고 아 이거는 누구 이야기를 한 거다 누구 이야기를 한 거다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우리는 성이고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말한 우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 사람들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확장하려고 하는 외연은 그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김용남 이야기한 거네. 조국 저거 봐.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외연을 향해서 문을 더 굳게 닫는 거예요. 저는 요거 한 말씀만 더 마무리하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중도 보수 확장을 얘기하신 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의 대상 지금 방향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영 외부를 통합의 대상으로 아까 말씀을 전 드린 거고 각주 안 붙이더라도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진영 내부긴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같은 이제 민주당이 아는 분들 통합의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중도 보수 확장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보수 인사들도 많이 영입을 시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 행보와 과거의 이야기까지 맞춰서 보면 이번에 성문을 열고 어디를 통합할 거냐라는 그 이야기는 김용남 후보 빼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다른 진영 외부 사람들에 대한 통합의 대상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 부분은.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통합.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만 아닌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만 아닌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은 아니에요. 아니 진영 내부에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진영 내부라는 것도 좀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 질문은 전 그분들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아닌 아니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님의 말씀에는 해당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대통령님의 네. 말씀에 조국혁신당은 빼고 오라고. 아니 왜냐면 생각하신다고요? 전제가 너 과거에나 욕했던 사람이잖아. 너 이익 먹으려고 지금 들어왔잖아. 너 배신하려고 그러잖아. 라는 그 설명에는 진영 내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욕했던 분이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제가 안 맞는다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외부로 확장을 해 나갈 때 설령 과거에 나를 욕했던 사람이라도 과거에 뭐 이런 저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확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과거에 욕했던 사람, 과거에 뭐 이익을 먹고 나갔던 사람, 이 이야기를 보고 특정 정치인이 생각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야, 좀 두 해요. 분이 정말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슈퍼챗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일단 도시의 농부님, 21도 한라사님, 즐거웠 꼬미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워딩은 확실합니다. 우리 그릇에 들어온 후보를 왜 그렇게 난도질을 하냐고 말한 겁니다. 정청래가 연임 안 하면 이런 싸움 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유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회현상입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토마토님은 문을 여는 것은 안으로 여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일상으로의 초대님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 사과한 게 몇 번째입니까? 정청래 대표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부산 밍아이님, 불나비님, 정필승 변호사님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 수정포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씨 나 오늘 이정주에 질문하는 기자들에서 애플 수박 이벤트로 받았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비상구 응원합니다. 서울 민심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30 중도층, 민주당 정통 지지층 4050대 공통점은 조국 비토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초코 우유님과 포켓몬 마스터님은 신인규 변호사님의 압도적 평론 이런 평가해 주셨고 JUDY50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롱하던 빅스피커들 딴지 게시판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아니겠지 하다가 매번 대통령 발목을 잡는 그들을 보며 붕괴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중정당 전국 정당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다는 점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곳이 경기 평택을이고 그 경기 평택을에 어쨌든 간에 공천권을 행사한 당사자, 명목상의 당사자는 정청래 대표인데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던 경기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사후 그 공천을 두고 평가한다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아씨. 이거 함정 질문인데. 아니, 이거. 함정 질문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본인 의견대로 말씀해 주면 됩니다. 저는 공천 네. 안 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공천 안 했어야 했어야 된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분란 소지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그런 걸 저런 걸 네. 떠나서 민주당에서 사고 지역구에 공천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건 과거에 계속 지켜졌었어요. 근데 굳이 이번에도 사고 지역구인데 굳이 공천을 했어야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입니다. 정치는 명분이고 그 명분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지. 국회의원 한두 석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정치적 명분 이런 거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안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네. 우리 이유진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도 뭐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돌아가면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사실 그 장철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신정훈 의원, 맞아요. 뭐 네, 임미애 임미애 의원 그렇고. 뭐 등등 해서 좀 많은 의원들이 이제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다고 하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어쨌든 전남이나 광주 지역 등 경선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평택 의선거도 다 포함된 것이고 이번 지선 이후에 아까 대통령 여론조사 그 지지율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흐름이란 게 어쨌든 여론조사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선 이후에 뭐 NBC, 조원 CNI, 뭐 KSOI, 리얼미터 이렇게 네 개의 조사 기관들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추세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좁아졌다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도 그런 위기의식의 약간 발현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지는 거는 이 모든 어쨌든 지방선거 그리고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로 좁혀지는 이 결과를 만든 거는 지도부 책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의원들이 그렇게 사퇴론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위기의식과 실제로 지표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대표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결국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8월 1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가 돼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 구도가 정확하게 입후보를 안 했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뭐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고 또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실용주의 노선을 말씀하셨고 국익 중심 정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 이미 선언을 여러 차례 확고하게 하셨고 이번 사과문에서도 대통령께서 죄송하다고 머리는 숙이셨지만 그 지금까지 오겠던 그 노선을 더 열심히 강화하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용주의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그 의지만큼은 저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 계속 과거의 관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의 방향 거기에 대해서 쫓아갈 생각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좀 이념지향적이고 나름의 좀 진영 논리에 좀 깊숙이 매몰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과 발맞추어 모두의 정당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좀 험난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뭐 조국혁신당 얘기 나왔지만 저는 평택 공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도 잘했고 저는 민주당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천 자체는 아니 공당들이 네. 다 공천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다만 선거 과정 내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나 또 민주당의 뭐
추미애 도지사도 사실 평택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도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 내지는 민주당적을 가지면서도 조국 혁신당의 후보를 지지하면서 뭐 나를 징계해라 이런 소리 하신 분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뭐 각 당이 공천하고 후보 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앞으로도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갈 곳이 어디냐? 결국에는 뭐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당스럽게 해왔던 그 노선이냐, 아니면 조금 더 뒤로 가서 조국 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사회권 선진국과 조금 더 레프트를 더 강화할 것이냐,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고자 하는 실용주의 노선과 중도보수 확장이라고 하는 좀 담대한 노선으로 한번 가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이 한번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 대목에서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 후보군 중에 그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 좀 가볍게 좀 드려보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정필승 변호사를 두고 친청계 스피커다 이런 식의 분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을 왜 나한테 묻어는 보지도 않고 저는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정청래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그 사실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합당 과정에서 굉장히 좀 정청래 대표를 좀 날카롭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실책을 범했다. 예, 네. 예. 그리고 저는 거꾸로 오히려 저는 김민석 대표 저한테 고기 여러 번 사줬어요. 아, 김민석 총리로부터 고기를 여러 차례 얻어 총리 먹었다. 네, 총리 되기 전에도 네. 많이 얻어 먹었고 저는 저 고기 사준 사람 절대 안 까요. 근데 정청래 대표님 저한테 고기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친청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친석에 가깝다. 친석. 아니 그건 또 아닌데 그것도 아니네. 친국민 하세요. 친국민. 이런 식으로 함정 카드를 발동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연임 안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연임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저는 있다. 좋은 카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다음번이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뭐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정치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라고 나를 떠밀어야 돼요. 정치는 본질이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자기가 정치를 하는 명분이 바로 서요. 근데 지금 정청래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손을 너무 빨리 들었어요. 둘이서 뭘 하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당대표 하려고 그런다. 둘이서 뭘 하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다음에 대권 노리자.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거다. 프레임으로 네.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객관적 평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나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나 안 할게. 오히려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2년 뒤, 3년 뒤에 본인이 정치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는 저는 오히려 정청래 지금 현 대표한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식의 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신인규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정필승 변호사님의 이 말씀에 그냥 공감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양쪽이 좀 더 이렇게 뭐 노선에 대한 경쟁은 좀 필요하지만 좀 빨리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은 저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고, 아까 좀 정정할 부분은 제가 정청래 대표를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감과 무관하게 잘했으면 전 지지할 마음도 있었다 이 얘기지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히고. 큰일 날 수 있어서. 왜냐면 제 신상에 관한 거에 네. 좋아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제가 민주당을 그래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아니, 대통령님 지지율이 막 69, MBS 조사 결과로 막 갤럽에서 67 막 이렇게 있을 때 너무 기분 좋으면서, 야 조금만 여당이 더 도와주면은 진짜 75%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마음껏 할 수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여당과의 어쨌든 노선의 갈등 때문에 지금 많은 손해를 받고 이번에 지지율이 10%가 지금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정말 쇄신의 각오로 이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다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다 바란다면서요. 아니, 저도 바라고 모두가 바라고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만큼이라도 그럼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노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뭘 하고자 하고 어떤 뜻이 있고, 뭐 그동안에야 뭐 불분명했다 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통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그 정리 좀 해서 방향성, 가치, 이념, 지향 이걸 쭉 정리를 해서
거기로 더 가자라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방향 얘기하고 뭐 발목 끌어잡고 막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금 다 원하고 많은 국민들의 다수가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아까 대통령님 말씀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부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성공에 각자의 위치에서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전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좀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바란다는 게 오케이맨이 되는 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맨이 되는 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 분야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따라 하모니를 내는 게 성공을 하는 거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윤석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야 나와가지고 지 혼자 58분 떠들다가 김건희 마음대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신다라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떤 걸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보안수사권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정성호는 어쩌니 대통령님은 어쩌니 거기에 따라서 누구나 다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사람은 대통령 뜻에 어긋난다.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사람은 대통령 뜻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의 이재명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역할이고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행보를 하는 것도 자기들의 역할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향을 정하고 그쪽 간다? 저는 여기에 어긋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다만 여기 가는 방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반대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를 융합을 해서 가는 거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쪽으로 가라신다 하고 저쪽으로 가고 진짜 충신은요 아니 되시옵니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소문을 올릴 수 있어야 네. 된다. 네. 네, 옆에다 도끼 딱 놔두고 지부상소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라거나 아니면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건 발목 잡기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그건 또 좀 문제가 근데 있다고 저는 정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견제의 필요가 더 커지는 거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협력의 필요성이 전 더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지지율 관리를 잘 해왔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힘을 실어주자는 거지 막 무슨 아부꾼처럼 뭐 대통령 말이 다 맞으니까 가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저는 저 부분에서 정반대예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여당에서 끌어줘야 되는 거고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적당히 견제를 해줘야 저는 그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 차이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를 5년 내내 하다가 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뭘 좀 할라치면은 사실 당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검찰개혁도 그래요. 검찰개혁도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제 주장이나 정필승 변호사님 주장이나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어떤 안이든 선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의견 다 듣고.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얘기 좀 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토론 과정에서 저는 그 얘기했다가 입만 열면은 그냥 바로 킬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도 많이 잘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제 소신을 안 굽히는 이유는 저도 제 나름의 소신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버전으로는 뭐라고 하셨냐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설명을 하시고 쭉 설명하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국회에 넘겨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 쪽에서 냈던 안 정부에 대해서도 안을 냈는데 그 중수청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내부에 있는 법사위원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안을 내고 서로 이제 대화가 그 당정 협의안이 3차례 정도 됐으면 과도한 선명성 경쟁까지는 더 할 필요 없지 않냐가 제 주장이에요. 근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계속 해가지고 정말 저처럼 이제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만을 외치시는 분들도 저는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지금 제 주장도 아예 일리가 없어. 네 말은 다 틀렸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정도의 저도 논리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조금 더 힘을 초반에는 실어주는 것도 저는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단언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정부의 성공에 예. 대해서. 그 네. 정부가 물론 연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정의하기에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한 가지 확실히 해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인이 다 해도 문제지만 또 무조건 안 돼도 문제예요. 그거는 양 당사자의 문제가 다 있는데 그 우리인이 다 해, 우리 명의 다 하지마 이 과정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무조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안 되라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찬반의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 과정 자체를 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네 저거는 반명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뒤에 이슈도 있죠.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절대 주면 안 된다. 그 어느 정도 유법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국회가 하려는 일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가 아닙니다. 댓글 달기 전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대통령이 뭘 하시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는 실용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념이 실용과 반대의 네.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용의 간편 버전이 이념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이념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의 정치 집단으로서 민주당의 행보 같은 경우도 좀 냉정하게 바라봐줘야지. 무조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은 절대 뭐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규정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교를 한다. 저는 이건 굉장히 곤란하다. 네.